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 오늘은 극한 직업의 건물주, 자, 그리고 꼬마 빌딩 건축, 이 두 권의 저자이자, 그 다음에 백만장자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우리 김경만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경만 선생님의 간단한 본인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09년에 부동산 경매 비법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극한직업 건물주 꼬마 빌딩 건축을 쓴 체험수기 전문 작가이기도 하고요. 블로거이기도 하고 유튜버이기도 하고 뭐 빌라도 건축하고 오피스텔도 건축하고 뭐 이것저것 살아보려고 생존형 투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존형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생존형 투자자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책을 쓰셨으니까 김 작가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친구입니다. 네, 김 작가님을 제가 알게 된 것은 2009년이었죠. 네. 2009년에 이제 부동산 경매 비법이라는 책, 제가 그 책을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책을 처음 보고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투자를 하던 시기긴 하지만 한동안 또 안 보이셨어요. 네.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험 수기 작가, 그 다음에 이제 건축도 하시고 네.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책도 내시고 네. 최근에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건지 좀 간단한 좀 근황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04년에 제가 경매 시장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5년 해보니까 네. 그때 뭐 법인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성과는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이렇게 성장 한계에 부딪혀요. 아, 그러니까 성장하게. 똑같은 빌라를 낙찰받고 있고 네. 똑같은 아파트를 낙찰받고 있고 뭐 상가 있지만 음. 더 이상 크지를 않는 거예요. 뭐 100억대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시지프스 바이블리처럼 계속 그 똑같은 일을 하는 나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가 벌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것들을 글로 써보자. 네. 그러게 해서 나온 게 부동산 경매 비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쩌리 그 투자자에서 네. 그래도 이제 저자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름 있는 세무사든 부동산 투자자든 뭐 컨설턴트든 다 만나기 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쭉 다 만나봤어요. 다 만나보면서 나는 그분들로부터 어떤 통찰력이나 내가 고민하는 답을 찾을 줄 알았어. 그래서 좋으신 분이 다행히 나를 살려줬어.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남는 건 없는 거. 책 한 권 남았어. 책 한 권 남고 그 대신 이제 뭐 경험이라고 말하면 좀 그건 그렇지만 또 다른 분야의 길을 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지금 이 책에서 그쵸. 많은 독자들한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이죠, 경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럼 앞으로 다시는 건물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필요한 건물은 나는 항상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물 좋잖아요. 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런 건물을 갖는 건 맞지만 임대 목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 사업도 안 해요. 지금은? 네, 분양하고 AS 해주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좀 여유 있고 좀 편안한 삶을 좀 추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서 그거에 맞는 건물이면 사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지을 게 호텔 같은 거, 약간 모텔이죠, 모텔. 네. 드라이브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로비가 있는 모텔은 호텔은 잘 안 되잖아요. 네. 차 한 대 들어가고 객실 하나 있는 그게 이제 드라이브인 무인 호텔이라는데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수영장도 파고 뭐 이제 그러면 내 건물이잖아요. 네네. 그런 건 소유하겠으나 분양 목적 그다음에 임대 목적으로는 네.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내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지은 건 아니잖아. 난 돈을 대서 건축주가 됐는데 뭐 샷이 잘못하고 골조 잘못하면 비가 새면 그 사람들이 이미 돈 받고 다 가버렸다고. 그렇죠. 남은 건물주가 그거 해야 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서글프더라고. 그래서 왜 내가 귀한 돈을 들여서 내가 스스로 고생하는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나한테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모시기 전에 이제
그 사전 조사를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책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걸 좀 저도 봤었는데 처음에는 아예 이 투자와 그 부동산 쪽하고는 전혀 관련되지 않은 직업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우리 작가님을 처음 뵙게 된 게 2009년도에 그 부동산 경매 비법 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김경만이라는 성함을 알게 됐었는데 이렇게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된 처음에 그런 네.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투자 뭐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 계기가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처음에 부동산 그리고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광주 공고를 나왔어요. 광주 공고 전기과를. 네. 그러니까 그때는 공고 나오면은 현장 공장으로 가고 네. 전문 대학이라도 가면은 관리직이 되던 시대야. 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시골에서 공부 좀 했으니까 광주 공고를 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20살 때 이렇게 공단을 또 돌다가 네. 오토바이 공장에서 대림자동차라고 지금도 있을 거야.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엔진 조립반에서 엔진을 막 조립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창원에 있는데 공장이 커요. 종업원이 한 600명 돼. 그리고 막 공장도 몇만 평에 이렇게 오토바이 테스트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엔진반에는 한 50명 정도의 노동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도 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달려가고 밥을 빨리 먹고 와서 피곤하니까 그때 막 잔업 철야 특근이 있던 시대야. 요즘 8시간이 어딨어. 짐승이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박스를 깔고 누워 자는 거예요. 네. 우리 현장에 뭐 빌라건 현장에 잠시 노동자들이 점심 먹고 자듯이 네. 이렇게 20명씩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20살에 내가 서서 나는 저기다 나를 못 눕히겠더라고. 다 자고 있는데. 네.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지금은 내 나이쯤 되는 이제 내 나이도 아니다 지금 나 은퇴니까 50세 된 형님이지. 공장에서 형님이야. 그래서 저 나이에도 내가 저기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를 몰라. 물을지도 몰랐고 묻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은 쫓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런 거야. 그냥 하늘에서 신이 공평하게 그 말을 밑으로 떨어준다고 생각해. 비처럼 내려줘. 단 땅에 떨어진 거 주면 안 되니까. 땅에 떨어지면 녹는다고 생각해봐. 네네. 그러면 각자 그릇을 갖고 돈을 받겠죠. 그렇죠. 돈그릇이 큰 사람만이 큰 돈을 받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네. 그릇을 키우는 데도 연습을 해야지.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해라. 그럼요. 그게 더 참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더 인내하고 공부도 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돈에 매몰되면 어디 막 지방에 1,000만 원짜리 투자했다가 아마 못하는 꼭 조금 번 애들만 떠들지 사실은 다 전세 빠지고 손해봤다고. 그런 돈벌이가 어디서 1,0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나온 게 물론 운 좋게 이제 우리 아들 같은 케이스. 네. 아까 8,100에 낙찰 받아서 네. 전세를 어제 1억 4천에 계약을 했어. 7천만 원이 남아서 물론 돌려줘야 할 돈이지. 네네. 9천만 원 자기 시드머니가 커진 거잖아. 그렇죠. 그런 투자는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전부 아파트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젊은 분들이 너무 조급하세요. 그러니까 그릇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그렇지. 이 그릇을 갖다가 조금 넓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연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안 먹혀 꼰대 네, 되는 거야 꼰대. 네,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작년에 연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 완전히 꼰대 된 느낌. 작년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선생님도 옛날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니까 아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셨군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안다는 거죠. 그리고 못 말려요. 네. 이게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못 말려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서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안 했으고 만약에 지방에서 했었으면 지금 네. 농기구 수리하고 있을까. 물론 그 삶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네네. 그렇지만 그럼 내가 더 하고 싶은 꿈을 이렇게 커졌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노력이 그건 기본이지만 방향성이다. 그 방향성은 사실은 또 운의 영역이기도 해요. 네네.
자기가 맹아적인 상태에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다니까. 그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렇거나 아니면 부딪혔거나. 네네. 우리 같은 스타일이 부딪혀서 온 케이스잖아. 네네. 근데 멘토를 빨리 찾거나 뭐 책을 하나를 읽고 깨달았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게 빨라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의 운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어도 오는 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로또는 사야죠. 그런 운 이제 로또 같은 예. 운이겠고 지금 말씀하신 운은 그 운을 대운을 얻기 위해서는 부딪히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고 예,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돈이 올 골목을 지키듯이. 네네. 그래야 그 운조차도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운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다. 예, 음.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죠. 아. 그 운이지 뭐 갑자기 없는 고모가 미국에서 막 유산을 나한테 넘겨줘 그런 거 말고. 네, 그건 항상 보면 드라마에서만 아, 나오는 그런 건 얘기거든요. 없어. 막 갑자기 상무가 이혼녀를 좋아하고 이런 것은 네. 판타지야. 내가 상무여도 어린애고 예쁜 애 좋아해. 그냥 네. 안 되는 거야. 그건 다 현혹시키는 거야. 그게. 네네.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운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LH가 어느 날 미친 척하고 뭐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빌라를 매입하겠다. 네. 뭐 이런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내 물건 그때 안 팔려갖고 지금 누구나 전세주는 두 동 갖다 주고